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눈앞의 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진실한 관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교의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파티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영상은 바로 그 체포 직후 경찰차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참으로 모호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수록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체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 즉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현실 왜곡 방어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신념이 위협받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체포에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축소와 경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흐립니다. 세 번째 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아들이 겪을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아들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 재창조는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거짓된 현실과 싸워야 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과 판단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의 지친 표정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과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기 위해 그분들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리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야.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이자 유일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존 방식은 대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수동적인 태도가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서사를 마음대로 재창조하도록 방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멋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사귀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에 전수된 트라우마의 한 단면입니다. 과거 세대의 생존 전략이 현재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옭아매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영상 속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자신만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어쩌면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현실 감각,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흔들고 예곡하려 해도 내가 경험한 진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생존의 패턴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소란스러운 체포 현장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려 할 때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언제나 명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눈앞의 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진실한 관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교의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파티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영상은 바로 그 체포 직후 경찰차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참으로 모호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수록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체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 즉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현실 왜곡 방어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신념이 위협받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체포에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축소와 경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흐립니다. 세 번째 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아들이 겪을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아들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 재창조는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거짓된 현실과 싸워야 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과 판단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의 지친 표정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과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기 위해 그분들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리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야.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이자 유일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존 방식은 대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수동적인 태도가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서사를 마음대로 재창조하도록 방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멋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사귀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에 전수된 트라우마의 한 단면입니다. 과거 세대의 생존 전략이 현재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옭아매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영상 속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자신만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어쩌면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현실 감각,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흔들고 예곡하려 해도 내가 경험한 진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생존의 패턴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소란스러운 체포 현장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려 할 때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언제나 명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눈앞의 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진실한 관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교의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파티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영상은 바로 그 체포 직후 경찰차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참으로 모호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수록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체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 즉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현실 왜곡 방어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신념이 위협받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체포에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축소와 경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흐립니다. 세 번째 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아들이 겪을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아들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 재창조는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거짓된 현실과 싸워야 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과 판단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의 지친 표정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과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기 위해 그분들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리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야.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이자 유일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존 방식은 대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수동적인 태도가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서사를 마음대로 재창조하도록 방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멋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사귀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에 전수된 트라우마의 한 단면입니다. 과거 세대의 생존 전략이 현재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옭아매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영상 속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자신만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어쩌면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현실 감각,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흔들고 예곡하려 해도 내가 경험한 진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생존의 패턴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소란스러운 체포 현장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려 할 때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언제나 명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눈앞의 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진실한 관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교의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파티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영상은 바로 그 체포 직후 경찰차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참으로 모호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수록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체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 즉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현실 왜곡 방어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신념이 위협받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체포에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축소와 경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흐립니다. 세 번째 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아들이 겪을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아들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 재창조는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거짓된 현실과 싸워야 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과 판단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의 지친 표정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과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기 위해 그분들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리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야.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이자 유일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존 방식은 대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수동적인 태도가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서사를 마음대로 재창조하도록 방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멋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사귀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에 전수된 트라우마의 한 단면입니다. 과거 세대의 생존 전략이 현재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영상 속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자신만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어쩌면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현실 감각,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흔들고 예곡하려 해도 내가 경험한 진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생존의 패턴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소란스러운 체포 현장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려 할 때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언제나 명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눈앞의 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진실한 관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교의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파티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영상은 바로 그 체포 직후 경찰차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참으로 모호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수록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체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 즉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현실 왜곡 방어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신념이 위협받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체포에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축소와 경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흐립니다. 세 번째 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아들이 겪을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아들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 재창조는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거짓된 현실과 싸워야 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과 판단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의 지친 표정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과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기 위해 그분들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리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야.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이자 유일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존 방식은 대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수동적인 태도가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서사를 마음대로 재창조하도록 방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멋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사귀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에 전수된 트라우마의 한 단면입니다. 과거 세대의 생존 전략이 현재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영상 속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자신만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어쩌면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현실 감각,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흔들고 예곡하려 해도 내가 경험한 진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생존의 패턴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소란스러운 체포 현장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려 할 때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한 관계와 단단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언제나 명확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눈앞의 진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뜨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진실한 관계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학교의 홈커밍 댄스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파티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영상은 바로 그 체포 직후 경찰차 뒷좌석에서 시작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은 그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하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들. 참으로 모호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핵심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는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 할수록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현실과 멀어집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불법 침입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체포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이고 전과 기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 즉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에서 현실 왜곡 방어 기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신념이 위협받을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부정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그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체포에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축소와 경시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맥주 한 잔 했을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별것 아닌 일로 축소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흐립니다. 세 번째 단계, 책임 전가입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아들이 겪을 드라마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아들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이 됩니다. 이러한 서사 재창조는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거짓된 현실과 싸워야 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기억과 판단마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의 지친 표정은 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숨막히는 가난과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기 위해 그분들께는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나의 성실함을 알아주리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줄 거야.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지혜이자 유일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존 방식은 대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던 침묵과 인내는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미덕이었던 수동적인 태도가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서사를 마음대로 재창조하도록 방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멋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사귀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에 전수된 트라우마의 한 단면입니다. 과거 세대의 생존 전략이 현재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영상 속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자신만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어쩌면 자신의 나약하고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현실 감각,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흔들고 예곡하려 해도 내가 경험한 진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생존의 패턴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들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시 나를 더 나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하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의 소란스러운 체포 현장에서